돌아온 안철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4개월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주 큰 절을 올리더군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어떻게 맨 처음 인사를 올릴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항 바닥에 무릎 꿇고 큰 절 올리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건 좀 뉴스죠. 그러면서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자, 이제 행보를 좀 지켜봐야죠. 일단 국립현충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요. 바로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 총선 때 안철수 전 대표를 열렬히 지지했던 지역입니다. 사과 드리러 왔다. 뭘 사과하겠다는 건가요? 자, 광주를 맨 처음 방문지로 찾은 것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박지원 의원 한때 같이 했었죠. 그런데 싸늘하게 비판했습니다. 호남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이제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고 구시대 정치인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라는 큰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 각오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졌습니다. 정일함 교수, 광주부터 갔어요.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네. 맨 처음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2016년 소위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 예.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 호남을 찾아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게인 국민의당 돌풍을 호남에서 좀 일으켜달라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염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국민의당을 깨고 이른바 소위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하면서 호남 민심이 완전히 이제 안철수 대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에서 출발하겠다. 예. 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기 위해서 광주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광주 쪽 민심 좀 설 앞두고 들어보셨습니까? 본격적으로 듣기보다는 예.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좀 듣게 되는데요. 오늘 어디 인터뷰에선가 누가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데, 아마 그 2016년에 보여줬던 그 호남 민심 정도는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까지는 뭔가 아닐 것 양극단의 같다. 정치가 아주 임계점에 오르고, 예. 뭔가 또 이번에 선거 제도 자체가 어떤 그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과거 안철수 대표가 과거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선전 정도 하지 않을까. 예.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정도는 만드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16년의 돌풍과 같은 안철수 현상, 기대, 이것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총선 불출마하겠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뭔가 진정성이겠죠. 뭔가 본인이 소위 이른바 실용적 중도정당. 벌써 안철수 대표가 중도정당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민망함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출마한다라는 또 여러 가지 비난 여론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기는 이번 과정에서 총선을 통해서 세력을 만드는데 산파 역할을 하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뭐랄까 좀 절체절명, 이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태도로 보여집니다. 최수영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 돌아와서 한 네. 얘기 그리고 행보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제 제 4의 길하고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요. 아까 정일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극중주의라 그래서 그때 한때 제3의 길을 또 표방을 했던 적도 예. 있었어요. 근데 그 시효도 끝나서 이젠
제사의 길을 꺼내놔야 되는데 이거 꺼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 마라톤하고 마크롱 대통령 얘기할 때부터 조금 저는 짐작은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독자 노선을 또 얘기하겠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제 꼭 잘못하면 반기문 후보권을 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향후 일주일 동안 메시지와 앞으로의 여론 변동 추이, 그다음에 설민심이 끝났을 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폭발력 있는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 여부. 이게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할 수 있는 제4의 길을 만들어둔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 아직 나도 몰라요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참 이분이 어려운 길로만 계속 간다. 그래도 끝까지 소신 있게 가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이 생각 정도는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진보다 보수다 서로 싸우고 있지만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그 지지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움직이는 건데 저는 중도라고 하는 물론 저도 사실은 중도입니다만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충성도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항상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당을 만든다 그러면 그 당이 누구의 표를 뺏어가느냐, 누구의 표를 잠식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는 표가 갈리고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길을 가면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아마 들어오시면서 어게인 2016을 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 마음속으로. 바람. 호남에서 전체 지역구 28석 중에 23석을 석권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공항에 들어올 때도 그 녹색의 그 계열을 띤 그 자켓을 입고 들어왔다라는 후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넙죽절하는 걸 봤더니만 정치할 의사가 확실했구나. 더불어서 총선 불출마한다. 그것은 뭐겠죠? 결국 대선을 직행하겠다라는 더 큰 꿈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더 큰 꿈의 비전은 보냈는데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아직도 사실은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금 그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기보다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른바 제3의 길, 독자 노선을 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 나름대로 맞췄는데요. 하지만 계속 독자 노선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것이 안철수 현상이 다시 2020 때 분다고 하면은 독자 노선이 계속 가겠지만 그것이 큰 바람이 아니고 미풍에 그치면은 결국 지금 그 혁신통합연대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에 같이 편승할 가능성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자,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